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에서 실종됐던 80대 어르신이 행정과 소방,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흘 만에 구조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쯤 승주읍 고산에서 85살 조모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주민과 공무원, 경찰과 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드론과 구조견 등을 동원해 정밀 수색에 나섰으며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마을 뒷산 풀숲에서 극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어르신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선소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집적화 사업이 2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업체들을 상대로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에 있는 한 조선소. 대형 선박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플로팅 독과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조선소 대부분이 이렇게 해안선 곳곳에 흩어져 있어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소를 한 곳에 모으는 이른바 집적화 사업이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20년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공항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를 새로운 이전 장소로 결정하고 업체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26년 2월에 해당 부지에 대한 분양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일괄 매입을 하고요. 조선사들에게 분양이나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전을 주저하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부지를 구입한 뒤 공장을 신설하고 각종 장비를 갖추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수리나 정비를 위한 이동 거리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대형 조선소의 경우 충분한 수심과 작업 공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내수 시 비용으로는 솔직히 안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게 지원을 안 해주면 그걸 할 수 있는 장소도 안 되고. 여수시는 오는 10월쯤 다시 한번 간담회를 열어 조선업체들의 이전 의사를 확인하고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24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가 오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여수에서 통영을 거쳐 부산 수영만까지 요트 레이스가 펼쳐지는데요. 이번 대회는 전남과 경남도,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여수시와 통영시, 대한요트협회가 후원하는 크루저 요트 경기로 세계 7개국 212명의 선수와 요트 24척이 다도해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220여 킬로미터 구간에서 진행합니다. 개회식은 오는 30일 여수 웅천 해변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리고 대회 기간 요트와 카약, 윈드서핑 등 수상 해양 스포츠 체험 교실과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 분청박물관 미디어 아트 행사를 앞두고 참여 작가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고흥군은 2024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고흥 분청사기 행사에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미디어 아티스트 빠키와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인 윤재호, 작곡가 오은하, 영상감독 송지연, 도예작가 이명균 등이 참여해 각각의 독창적인 시각과 기술 위에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분청사기를 표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가 최고의 작가들과 감독이 함께하는 만큼 콘텐츠의 완성도가 높을 것이라며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인상 깊은 전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글로벌 항만도시 위상에 맞는 실질적인 국제교류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2024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갖고 상반기 활발한 교류 활동 실적과 함께 광양 선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와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등 하반기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글로벌 미래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앞으로 국제화와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3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한민족이지만 어딘가 다를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요리 강사로 나서 국내 주부들에게 음식을 가르치는 등 화합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뽀얀 감자를 강판에 갈아낸 뒤 고운 천에 넣어 짜냅니다. 익숙한 듯 어딘가 낯선 이 요리는 북한 주민들의 추억 속 음식인 감자 오그랑죽. 20여 명의 주부들에게 감자 오그랑죽을 가르치는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인 허진 씨입니다. 집에서 익힐 때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통감자를 찌면 좋아요. 요리를 한 다음에 그 요리한 걸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나누면서 북한의 음식을 주제로 북한에 대해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8년 전 한국으로 들어와 탈북 1호 된장 명인이 된 허진 씨는 7년 전부터 요리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통한 문화적 화합으로 남북 간의 이해를 돕겠다는 목표입니다. 남과 북이 된장, 간장, 고추장을 먹고 밥을 먹는 건 남북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똑같기 때문에 이거 먹는 음식과 요리가 제일 사람한테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함경도 주민들이 즐겨 먹는 감자 오그랑죽을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자 옹심이를 먹는 것처럼 익숙하고 맛있는 식감이 느껴집니다. 수강생들은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며 북한 이탈 주민의 삶과 문화를 느낍니다. 정성도 들어가고 맛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멀리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친근감과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더 갖게 됐어요.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생활 만족도와 경제활동 참가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평균 17.5%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말투와 생활 방식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과 무시를 받아온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을 돕고 문화적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로 통합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한 무안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무안공항과 경쟁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타 공항들의 SOC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서남권 관문공항을 선점하려는 무안공항이 동네 공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에 긴장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의결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SOC 예산을 긴축하면서도 새만금과 가덕도, 대구 경북 등 8개 신공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 지원하기로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안 국제공항과 경쟁할 수 있는 신공항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 통합공항 활성화는 올해가 데드라인이라며 다시 한번 무안군을 압박했습니다. 공사 착공의 속도가 붙은 만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넘겨서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지역 공항과의 경쟁에서 무안 국제공항이 도태될 수도 있는 상황. 올해 안에 무안 통합공항 계획이 세워지더라도 2034년에나 개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2시간 거리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에, 대구 경북 신공항은 2030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관문 자리를 새만금 국제공항에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 광주 전남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양부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연석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공항 이전에서 지지한다는 의견도 내고 우리가 도울 필요한 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걸 우리가 실행에 옮겨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광주시도 홍보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무안 지역에
가칭 소통방이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열고 무한 9개 읍면 주민들에게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순천 시민의 상 후보를 다음 달 6일까지 접수합니다. 순천 시민의 상 추천 대상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빛낸 인물로 순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나 단체지만 시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경우는 주민등록 주소지 예외도 인정됩니다. 수상자 선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합니다. 전남 지역의 폭염특보 누적 일수가 오늘까지 53일째를 기록하면서 곳곳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올해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뒤 53일째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325명이 발생해 그중 2명이 숨졌습니다. 또 가축 피해도 131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18만 7천여 마리가 폐사해 28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수산 피해도 79개 여가에서 넙치와 우럭 등 390여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의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대상 14만 9천 헥타르 가운데 79%인 11만 7천여 헥타르가 가입해 전국 평균인 64%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태풍, 호우 등의 피해와 함께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 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 피해까지 보장받습니다. 추석을 맞아 전남의 사회적 경제 우수 제품에 대한 특별 할인 행사가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녹색 나눔과 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 3곳에서 다음 달 말까지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롯데아울렛 등에서도 100여 개 전남 사회적 경제 제품의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2024년 노벨 캠프와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에 선정된 고등학생과 지도교사 등 23개 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1일 캠프를 열었습니다. 노벨 캠프와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는 고등학생들이 각 과학 분야 연구 주제와 지역사회 현안 문제들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 활동을 벌여 자기 주도적인 연구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